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15분 안에 결과를 아는 테스트를 자주 받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감염된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막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반적으로는 최악의 확진 수준에서 일단 멈춤입니다. 백신은 거의 10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은 제약회사가 3만 명 단위의 임상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돼서 생산된 뒤에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화당의 연방경기부양책은 오늘 발표되면서 곧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미 발표된 민주당의 핵심은 1,200달러와 일주일에 600달러씩의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것이고, 공화당 안은 1,200달러에는 동의하지만 600달러 대신 전에 받던 봉급의 70%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리오프닝을 했어도 추가 비용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반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6월 새집 판매가 지난 1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는 격렬해집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는 데 대해 로컬과 연방정부의 시각은 정반대이고 시위에 총기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거의 모든 그룹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으나 흑인계와 라티노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 기부금을 걷는데 레이건을 내세우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 시신이 오늘 의사당에 안치됩니다. 소장농의 10명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나 연방 하원 의원으로 특히 투표권 보장 이슈로 평생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생존 배우인 올리비아 드 해빌랜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놀랄만한 내용은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이 백악관에 있습니다. 국무장관 사무실은 백악관에 없어도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은 백악관에 있는데, 이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미 집에서 격리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먼저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고 폴리티코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사람들은 대통령도 다운플레이를 그동안 많이 했었지만 본인 자체는 언제든지 테스트를 받기를 원하면 하루에 몇 번씩 테스트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인물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 주변 인물들도 15분 안에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아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은 얼마나 막기 힘든 게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증상이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마일드한 증상이 있고 집에서 일하고 있고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한 사람 백악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내용이 중요하고, 그렇게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지킬 것을 다 지켰는데도 대통령의 시중을 두는, 빨래도 하고 음식도 가져다 주는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발레이도 감염됐고 부통령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구내식당도 문을 지금 닫고 있는 중이니까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감염이 돼서, 그리고 이게 꼭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온
유럽을 방문을 해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서 본인의 카운터파트를 다 만난 거죠. 그 나라들도 전부 테스트를 다시 하겠죠. 그 인물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전체적인 케이스가 42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4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추세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160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미국이 계속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세계적으로 약 65만 명 가운데 미국이 14만 6천 명,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주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 세 번째가 됐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몇만 명 사망한 뉴욕의 사망자를 캘리포니아 주나 이 플로리다 주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플로리다 주는 너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지난 2주일 사이에는 확진자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켜봐야 되고요. 물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람의 80%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운데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사망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젊은이들의 병원 입원율도 높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물론 그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것은 누구의 의지도 아니지만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계속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쓰는 거 나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도 플로리다 주지사가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주말에 다시 또 그 칭찬을 했거든요. 이 같은 상황이 플로리다를 더 힘들게 한다는 이게 이제 조금 플로리다주에서는 중요해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지금 플로리다주가요. 뉴욕이 그 케이스가 41만 5천 케이스인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 전부 이제 40만 명 넘어서 캘리포니아주하고 플로리다주하고 별로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백신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충분히 생산이 돼서 다 예방접종도 안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방접종을 웬만큼 받아도 바이러스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왜냐하면 realistic hope, 현실적인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백신에 대한 그 정부의 발표나 보도가 너무나 현실과는 다른 그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희망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부풀려진 희망이기 때문에 그 백신 믿다가 10월 달부터 정말 새로 어느 부분인가 제한적으로라도 생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사람의 생명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더나가 지난번에 거의 5억 달러, 4월 달에, 그리고 또다시 지금 거의 5억 달러, 10억 달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을 때 아주 대단한 부작용이 없었다 해서 성공했다. 45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3만 명, 갑자기 45명에서 3만 명 이런 형태로 이게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그 단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투자가잖아요. 이 모더나라는 회사에. 모더나는 투자가에게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정부니까 좋게 말을 해야지 되죠. 어떠한 형태로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파이저사도 그렇고 지금 한 200군데 이상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 약 30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의 임상실험 결과까지 내놓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백신이 완전히 충분한 숫자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사람들이 20%가 나는 안 맞을 거야.
First Generation 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 나온 백신은 나는 안 맞을 거야. 그렇게 엄벙덤벙 단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강 승인해주고 또 이제 식품의약국이 한 10월 달경에 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승인을 하는 백신에 내가 왜 실험 대상이 돼야지 돼? 나 안 맞을 거야 분명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고요. 30%는 아직 맞을지 맞지 않을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50%거든요. 한 70% 정도는 백신을 맞아줘야지 그래야지 뭐가 되는데 이런 그 일반인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게 참 그 힘들다.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 개발에 정부이건 제약회사이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HIV 바이러스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백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몇 개월 안에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고 정부와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아메시 아다지아라는 교수 이분이 이제 그 전염병, 감염병에 있어서는 뭐 존스 홉킨스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물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할 만한 그런 상황을 줄이고 또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휴즈한 디퍼런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믿지는 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그 바이러스 자체도 많은 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세대 백신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2, 3세대 이게 자꾸만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입니다. 백신이 두세 가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2세대, 3세대 백신이 나와야지만 그때 되면 또 바이러스도 또 바뀔지도 모르고요. 해서 아직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단계다. 물론 그렇다고 백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렵지만 가능하긴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회사도 뭐 지금 그 모더나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가 뭐 50억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 5억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점차적으로 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의 계획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 상황이 나봐야지. 미국에서 다 제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도 제조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뭐 청두 대사관도 결국은 문을 닫았고 휴스턴에 있는 중국 그 대사관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배분과 이 제조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3억 개에서 6억 개를 금방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고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와 어느 시기까지는 함께 가야지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전제로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모두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안을 가지고 민주당은 3조 달러 규모,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 이 경기 부양책을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뭐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하고 중요한 것은 1200달러는 다시 한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인 그 백악관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주말에 계속 여기저기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600달러 이게 자꾸만 바뀝니다. 주말 사이에도 가격이래요 제가. 그 돈이 600달러에서 400달러가 되나 300달러가 되나 200달러가 되나 하다가 지금은 그 일요일에는 가장 유력한 것이 원래 일할 때 그 받던 돈의 70%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면 어떤 베네핏 같은 것을 또 보너스 형식으로 주고요. 그것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다라고 백악관의 그 전문가들이 여러 시사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죠.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느냐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세히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식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식당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그리고 연방 정부의 그 퇴거 그 명령 일시 중지 명령은 이번 주가 끝이죠. 그런 것들을 연장하는 안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그 특히 그 $600 부분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전에 일하던 때에 받던 봉급의 70%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계산하는 당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simp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imply $600로 한 것이다. 그것이 왜 계속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그 just keep it simple, 심플하게 $600를 올해 말까지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것은 정말 다른 그 직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이 $600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입니다. 네, 말을 타고 그때 그 달이 막 맞았던 흑인도 사람이다 하고 했었던 존 루이스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주에 숨졌는데 지금 그 말을 타고 예전을 이제 재현을 하는 거죠. 시신이 그 다리를 건너고 지금은 이제 의사당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의사당에 시신이 안치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흔치 않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조문 받고 이번 주말에 장례식이 치러질 겁니다. 텔레비전에 지금 모로케이트가 보여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굉장히 그 폭력적이 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 뉴스를 접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잠시 뒤에 이 같은 내용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는 아주 그 자세하게 낱낱이 전해드리진 않거든요. 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추세를 보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추세의 변화 아니면 확고해졌다 할 때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같은 미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에 포틀랜드 그리고 시애틀, 워싱턴주, 텍사스 뭐 많은 지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였는데 특히 포틀랜드와 시애틀 같은 경우는 연방 법집행관이 투입된 지역이고 점점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소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시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팍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무법천지의 그 폭도들의 시위를 보실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매체들을 보면은 뭐 폭력적인 장면도 있지만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그 시위에 참여하는 Moms, 뭐 War of Mom이라든가 아니면 War of 참전용사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평화적으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백악관에서 이 시위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양쪽에 백악관에서 브리핑할 때 그렇게 텔레비전 켜놓지 않거든요. 화면 자체가 텔레비전 자체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그리고는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CNN이 아니라 팍스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는 앵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앵커가 주말에도 주중에 물론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면은 방송을 하는데 주말에도 맡아서 그 진행을 하다가 그 스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저도 라디오이기는 합니다만은 방송을 할 때 아주 그 폭력적인 심각한 단어를 가능하면은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그리고 저희 룰이기도 하고요. T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그 같은 장면들을 마구 그런 장면만 그 연방 법집행관이 어떻게 곤봉으로 때리고 하는가 이런 장면이 아니라 마치 정말 폭도들만 있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니까 팍스에서 매니지먼트 측에서 스타파라에서 이 포크너라는 라스트 네임의 여성 앵커예요. 아주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과 인터뷰할 때도 중단을 했어요. 백악관의 그 브리핑을 팍스가 방영하다가 중단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은 포틀랜드의 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포틀랜드가 있는 오레곤주의 주지사, 시애틀 시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백악관, 팍스 등의 우파 매체는 이게 전부 폭도기 때문에 연방정부, 연방법집행관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로컬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위대들의 얘기는 로컬과 주정부의 주장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화롭게 시위를 했는데 이 코트 앞 이런 데서 아주 피크닉을 하듯이 페스티벌 하듯이 미니 페스티벌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연방 그 법집행관들이 갑자기 최루가스 쏘고 곤봉으로 때리고 이유도 없이 잡아가니까 우리도 같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연방 법집행관들이 최루가스를 가지고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또 아주 그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he said, she said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길게 가면은 그게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연방법집행관의 그 과잉 그 진압인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방 그 법집행관들이 이 같은 시위를 그 진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포틀랜드에 투입한 게 아니라 가장 사나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그 그룹을 보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미국의 그 멕시코와의 국경이 있죠. 그 멕시코와의 국경에서의 갱단은 아주 험합니다. 뭐 완전히 군대보다 더 전쟁터보다 더 심한 무장을 하고 있고 그 같은 갱단을 그 진압하는 진압대를 포틀랜드 시위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그 전날 몇백 명이던 것이 몇천 명으로 늘어났고 이것은 이제 그 포틀랜드와 오레곤주의 주장이고요.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가 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68년도 전체적으로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와 지금의 그 시위가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폭력적인 시위도 있지만 구태여 따지자면 그 폭력 시위와 평화 시위 가운데서는 평화 시위가 많고 또 여성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도박을 하는 것이고요. 해서 그리고 그 시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lack Lives Matter.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다. 경찰이 지나친 그 공권력 사용을 막아야지 된다. 이렇게 처음에 며칠 약탈이 있었고 그 뒤에 평화 시위로 이어지다가 연방정부의 집행관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이 로컬에 가면서 더 격해지는데 이렇게 격해질 때는 시위대에게도 좋을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러한 것이 굉장히 그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총 같은 것들이 많이 그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그 등장을 하느냐면은 그 무법천지가 되는 어떤 특히 밤이 되면은 그렇다고 하거든요. 밤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는 그 포틀랜드 쪽에서 로컬 경찰국도 피해를 입었고 또 연방 정부 건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정부 건물 다치지 않았는데 연방 법집행요원이 한인 김종호 씨를 포함을 해서 사람들에게 체류가스 쏘고 곤봉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들도 같이 격해지고 하는 건데 적어도 300명의 블랙 그 플로가 아니라 시위대들이 총을 차고
그것도 아주 무서운 총을 차고 그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다 불러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중간에 F자도 들어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NFAC라는 이런 그룹들이 조지아의 그 스톤 마운테인이라는 곳에서 총을 찬 채 시위를 한 겁니다. 총을 찬 채 뭐 이거 경찰들 잘해라 하고 시위를 하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원래의 시위대들은 이거 아닌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원래 시위대들은 총 차고 가지 않거든요. 하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이들은 원정을 간답니다. 다 뭐 루이빌로 어디로 이렇게 몇 퍼센트씩 모아서 이 원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디아나주라든가 테네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출장을 가는 거죠. 출장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에 따르면 뭐 이들에 대해서 별로 그 진압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초기에 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서 블랙이 총을 갖고 있건 와이시 총을 갖고 있건 총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이렇게 총기를 찬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이고 시위대가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연방 법집행관을 보낸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권력을 써서 잡아야지 되겠다 하면서 지지율 올리고 11월 달 표까지 연결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명, 10명 가운데 8명이나 된답니다. 이 시점은 지금 선거가 100일 남았거든요. 8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로우 앤 오더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강한 그 법 집행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야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오느냐가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32%만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는 경제가 지금 좋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1월 달에는 경제 괜찮네라고 말한 사람이 답변한 사람이 67%나 됐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나쁜 것이고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57명의 미국 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한 그 주체는 주체가 어디냐면요. 조사를 한 주체가 사실은 뭐 이상한 데서 조사한 건 아닌데도 항상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AP통신과 이제 다른 그 여론조사 기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피플이나 히스패닉계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다고 아주 높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얘기하는 블랙 피플들 지지의 뭐 40%를 받고 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요. 이 블랙과 라티노의 그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라고 보시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라티노 같은 경우는 3세도 있고 4세도 있으니까 서로 이민 가돈 사람이나 이런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블랙 피플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라티노 같은 경우는 그 종교 자체가 카톨릭이고 하니까 그런 그 라티노와 또 그 블랙 피플들도 복음주의자들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비율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 2018년도에 플로리다라든가 조지아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서 블랙과 히스패닉이 물론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크게 공화당이 졌지만 블랙과 히스패닉의 도움으로 그나마 캘리포니아보다는 조금 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비율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지지도도 요즘 뭐 30몇 %까지 내려가니까 백인들 사이에서도 특히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뭐 지지가 부분적으로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블랙과 히스패닉은 워낙에 지지율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블랙이라든가 히스패닉 가운데서 히스패닉도 전부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쿠바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티노 가운데선 그렇고 아니면 3, 4세쯤 되면은 완전히 1세대, 2세대와는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무슨 남부 연합기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본인들이 블랙이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과 라티노 사이에서의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다. 변화 없어봤자 뭐 그 블랙 피플들 사이에서는 10% 안팎 그리고 라티노 사이에서는 많으면 30% 정도인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 몇 주일 사이에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집에서 들으시다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도 식당의 예로 들면은 반 정도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마스크도 준비해야지 되고 손님 오시면 그 세정제도 전부 드려야지 되고 해서 손님은 반으로 떨어졌고 반도 괜찮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물건을 사서 그것도 또 다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정제라든가 마스크를 또 직원들에게 주고 손님들 그 온도도 다 체크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매출의 1% 정도는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매출이 너무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고요. 옐프요. 여러분들 뭐 많이 활용하시는 그 옐프를 보면은 그 3월 달 이후에 미국에서 로컬 비즈니스 그 옐프에 등록된 비즈니스 가운데서 13만 2천 개 이상이 문을 닫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도 반 정도는 그 오픈을 안 하고 있고 오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새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봐야지 되겠다. 오히려 잘못해서 우리 직원이 감염되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수지가 안 맞아. 손님이 조금 더 올 시기 때까지 기다리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0% 정도의 식당은 문을 열었어도 이윤이 없거나 그냥 운영만 될 정도. 그 정도 그게 그 말이네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그 스파예요. 스파를 운영하시는 이분은 큰 스파는 아닌 것 같아요. 5천 달러를 들여서 모든 것 다 사서 그 스파를 리오픈할 때는 스파에 가시는 분들은 특히 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그것도 샌프란시스코가 문을 열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문을 열지도 못하고 5천 달러면 이 스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기 전에 한 달에 본인이 벌었던 그 정도 돈이라고 하거든요. 돈은 들였는데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플로리다주의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한 네일샵 주인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악시오스가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역시 뭐 청소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세정제를 사는데 $1,000 한꺼번에 사야지 그 싸고 또 그 일반 우리처럼 한 통씩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를 썼는데 그런데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난 30일, 40일 동안 돈 하나도 못 벌었고 또 다시 문을 닫아야지 되고 이런 많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위한 정부 보조안이 오늘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논의를 하게 될 경기 부양안에 포함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연방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전국 그 소매 레스토랑 그 협회요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00만, 10만 개의 레스토랑이 지난 2주일 사이에 또다시 닫았다고 하네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나 어쨌든 로컬 정부가 닫으라고 하니까 닫았다고 하고 그런데도 지금 주택시장이 괜찮아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 마켓은 굉장히 힘든데 아직까지는 주택시장이 지금 여러 그 리포트 오늘 상무부도 발표한 것을 보니까 6월 달에 새집 판매가
그 5월 달에 비해서 13.8%가 늘어났답니다. 집값도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분위기, 흐름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이나 가장 큰 이유는 모기지 이자율이 너무 싸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잘 안 내놓잖아요. 집들을 혹시 내놔도 잘 안 팔릴까봐 안 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서 이 6월 달에 집 판매가 늘어난 것이 코비드 19으로 일자리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으로 피해를 봤던 것을 지금 다 만회를 했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신청자들은 늘어나는데 집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오히려 지난해 6월 달보다도 그 17%가 판매가 늘어났다고 하니까는요. 네, 그래서 집값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또 더 힘들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업용과 그 주거용이 지금 분리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뭐 돈에 관련된 거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모든 이제 낸시 레이건과 로널드 레이건의 초상권, 그 초상권이라는 것이 다 또 돈이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관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40대 대통령이 45대 대통령 같은 당의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널드 레이건의 얼굴을 팔아서 선거 기금 걷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이것은 요청은 요청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공화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조금 지금 선거철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이민에 관련해서 뭐 사인한 그 펜도 뭐 23달러에 팔고, 그리고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사진을 합성을 한 겁니다. 사진을 합성을 해서 스페셜한 그 동전을 만들어서 그 동전을 43달러에 파는 거예요. 판다고 이메일을 쫙 보내놨더니 레이건 그 기념재단에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한 거예요. 동전 찍어내고 이미 산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허락도 받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트윗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에서도 어처구니가 없네라는 식이거든요. 그 반응이.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은 아니네요. 지난해니까 6개월은 넘었네요. 지난해에 대통령의 가족이 그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에서 뭔가 무슨 모임이 있는데도 초대를 했고 초대를 받아서 갔고 이렇게 이쪽에서도 도왔는데, 아니 우리가 그 초상 좀 쓰는데 같은 당으로서니 뭐 이런 그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로널드 레이건 그 측에서, 재단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꺼이 응원을 하고 싶었다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그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홍보인데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요청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거리두기를 한다는 뜻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하면서 이렇게 그 로널드 레이건이 아직까지 이 굉장히 그 공화당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같이 그 사진을 이용을 해서 코인을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그 참 잘 살다 간 두 사람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오는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 주한미 대사가, 해리 해리스 대사가 결국은 그 이슈가 많았던 그 코수염을 그 한국 미장원에 가서 깨끗이 이발했네요. 코수염 이발했네요. 왜냐하면 더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되는데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그 뉴욕 양키스 시구는 바빠서 못 던진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행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NFL 그 쿼터백과 골프 치고 나서 안 하겠다. 야구 시구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게임에서 안 하겠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것은 텍사스 쪽에서 이제 지나치고 마우이 쪽에 비는 많이 내리는데 하와이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 허리케인 더글라스가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1 카테고리 1 정도인 것 같죠. 그리고는 그 추억의 영화 배우 104세나 됐었어요. 이 올리비아 그 해빌랜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때문에 주목을 조금 못 받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착한 여자 싫어하고 남자들은 나쁜 여자를 좋아해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숨졌습니다. 이 올리비아 드 해빌랜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영국계 미국인이고요. 파리에서 은퇴하고 나서 살다가 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다른 거다 영화로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뭐 에이리스 이런 데서 주연상 받았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뭐 지명은 됐고 뭐 그런데 상도 2번 받았어요. 주연상을.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여성이 헐리우드에서 계약을 하고 할 때 뭔가가 계약이 부당하다 해서 그 헐리우드의 그 스튜디오 같은 데서 파워를 잡는 그 일을 했었던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배우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말 그 은막의 스타 그 골든 에이지 헐리우드의 그 원 오브 더 그 아름다운 배우가 아름답다는 게 꼭 얼굴이 아니라요. 이 아름다운 그 배우가 사라졌는데 그나마 어쨌든 본인이 많은 것을 여자 배우로서도 컨트롤할 수 있었다. 잘 산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 의사당으로 모로게이트가 막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숨진 그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는 정말 그 가난한 집안의 소장농으로 그 태어나서 23살 때 링컨 메모리얼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어찌나 그 강렬하던지 오히려 그 뒤에 그 등장을 할 그 마틴 루터 킹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아주 너무 메시지가 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 25살 때는 결국은 그 백인 우월주의면서 이제 그 노예제를 지지했었던 그 인물의 이름이 붙은 다리에서 매맞아 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터져가면서 다치고 뭐 머리에 골절상을 입고 하면서도 투표권을 보장하라 했었고 그 뒤로 의회 연방 하원 의원을 아주 오래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 일을 했었던 존 루이스 연방 그 하원 의원 이제 의사당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안치되기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올리비아 드 해빌랜드나 아니면 존 루이스 의원이나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힘든 것이 많았지만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의 미국 라이브 그 채팅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진주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속 저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전 좋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대신 이제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아주 또 살만한 하루를 사시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